F-35A보다 조금 더 큰 외형 저피탄 전투기로 설계, 레이저 통합 직격탄, 한국형 타우루스 등 장착 가능, 단좌식, 복좌식 동시에 개발, 공중급유 기능도 갖춰 한국형 전투기 1:1 실물 모형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오는 2021년 시제기가 제작될 KF-X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행사 관계자는 개막일인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KF-X 실물 모형을 전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제기 개발에 돌입한 KF-X는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최신 정밀유도 무기 등을 장착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다. KF-X를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이 공개한 재원 설명에 따르면 KF-X는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F-35E 스텔스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제작될 예정이다. F-410 사지200 쌍발 엔진을 탑재할 KF-X는 최대 시속 2200km로 비행할 수 있다. 항속거리는 2900km,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을 목표로 한다. 이날 프레스데이에 사전 공개된 KF-X 실물 모형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었다. 한눈에 봐도 F-35E보다 조금 더 크지만 기존에 개발된 스텔스 전투기들과 비슷한 외형으로 설계해 핏 함유를 최소화했다.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될 KF-X는 스텔스 기능은 없지만 저피탄 전투기로 적 후방을 은밀하게 타격하고 동시에 항공기 생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날개 하단에는 480갤런 외부 연료 탱크와 함께 BLU-109 벙커 버스터가 결합된 LJDAM 레이저 통합 직격탄과 독일제 아이리스-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이 장착됐다. 또 기체 하단에는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4발을 무장할 수 있게 설계됐다. 미티어는 핏 함유를 줄이기 위해 내부로 무장이 가능하다는 게 카이 측 설명이다. 향후 미 해군의 승인이 나오면 AIM-120C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AIM-9X 사이드 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도 장착할 수 있다는 게 카이 측 설명이다. 아울러 KF-X는 한국형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춰 주날개 하단에 2발씩 총 4발이 장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KF-X는 기체 하단에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로 지상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이 공대공 미사일 등을 탐지하는 적외선 추적 장비와 전자파 방해 장비 등을 달아 생존성을 향상시켰다. 또 이날 공개된 모형은 단좌식이었지만 KEA는 향후 복좌식 동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조종석 뒷부분에 공간적 여유를 두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KF-X는 우리 군의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전력화에 맞춰 공중급유 기능도 갖춰 작전 반경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KF-X5는 2021년 상반기에 시제기 1호기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카이 관계자는 F-35E가 마하 1월 6일 속도로 난다면 KF-X 마하 1.8로 날 수 있다며 F-35E보다 기동 성능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F-X 운용 비용은 F-15K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며 F-35A 운용 비용이 F-15K의 2배 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DX 2019에서는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첫 시범 시행도 진행될 예정이다. LAH는 유로콥터사가 개발한 민수용 헬기 255를 기반으로 출력 등을 개선해 만든 공격 헬기다. LAH는 기총과 함께 한국형 헬파이어로 불리는 공대지 유도무기 천검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으며 360도 회전과 후방기동, 급상승, 장애물 회피기동 등을 신속하게 해낼 수 있다. 2. 국산 차세대 전투기 실물 모형 첫 등장했다.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의 실물 모형이 처음 공개됐다.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프레스데이에서다. 아직 시제기 제작을 앞둔 걸음마 단계임에도 최첨단 무장과 일부 스텔스 기능을 모형에 반영해 선보일 만큼 사업 진행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이날 공개된 KF-X 모형은 길이 16.9m, 폭 11.2m로 함께 전시된 F-35E보다 길이는 약 1.2m, 폭은 약 0.5m 더 컸다.
5세대급 스텔스기인 F-35A보다 낮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동체에 탑재 가능한 무장만큼은 F-35A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KF-X 모형의 기체 바닥과 날개에는 10개의 무장 장착대가 달린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양쪽 날개 각 3개의 무장 장착대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아이리스-T, 지선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외부 연료 탱크를 위한 공간이라며 바닥의 4개의 무장 장착대에는 영국산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장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군의 승인이 나면 바닥의 4개의 무장 장착대에는 미국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C 암람도 탑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LIG-닉스-1이 탐색 개발 중인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가 완성되면 KF-X 무장 성능은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된다. KF-X의 스텔스 기능은 꼬리 모양에서 엿볼 수 있었다. 스텔스 전투기의 특징인 V자 모양의 꼬리가 KF-X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적이 레이더파를 비정상적으로 굴절시켜 탐지가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이라며 반사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인 셈이라고 말했다. 카임은 내부 무장함을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둬 스텔스 성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텔스 재료와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카이 관계자는 KF-X의 장점을 뽑아달라는 질문에 F-35A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은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F-35A의 최고 속력이 마하 1.6인 반면 KF-X의 최고 속력은 마하 1월 8일 이상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KF-X가 2000년대 초반 개념으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스텔스 기능을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장은 물론 전자광학 추적 장비, 적외선 감시 추적 장비 등 일부 장치가 밖으로 드러나 있어 피탄 면적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카이 측은 KF-X는 개발 완료 후에도 계속 스텔스 기술을 개량할 계획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들어간 KF-X 사업은 2016년 1월 본격화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2021년 상반기에 시제기 1호기가 출고된 뒤 2022년 상반기에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ADX에선 각국의 방위사업 경쟁전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사는 한국의 2차 해상작전 헬기 도입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호크를 전시했다.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유럽 레오나르도사의 와일드캣과 이 파전을 형성하고 있는 모델이다. 방산업계에선 당초 와일드캣의 최종 낙찰이 유력했지만 최근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를 승인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홍보에 나서면서 수주전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대당 가격이 와일드캣 530억 원대, 시호크 780억 원대로 미국이 가격 경쟁에서 크게 밀렸다면서 하지만 미측이 가격을 대폭 낮출 가능성이 있어 우위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가 전시한 레드백 장갑차도 이번 전시회에서 방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해당 무기는 최근 호주군 미래형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서 최종 후보 장비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한국군에서 검증된 K-21 장갑차 기술과 K9 자주포의 파워팩 기술을 기반으로 방호력과 화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카이는 수리온 수출형 시제기를 첫 공개했다. 2015년 12월부터 500여 원이 투입돼 개발 중인 KUH-1E는 기존 수리온 항공전자 체계가 미국 연방항공청이 인증한 통합형 터치스크린 방식의 시스템으로 바뀐다. 3. 미육군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 추진 전방위 위협 360도 탐지 능력 보유. 미육군은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을 위한 사업자로 레이시온사와 로키드 마틴사를 선정했다. 미육군은 기존 패트리어트 체계 레이더를 대체할 전방위 위협 탐지 레이더를 도입할 방침이다. 미육군은 새로운 360도 탐지 등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레이더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 레이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육군이 개념 설계 단계 이후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로 레이시온사와 로키드 마틴사를 선정했다. 미 국방부 병기기술 컨소시엄은 1년 전 패트리어트 AMD 레이더 대체 사업을 위한 육군의 요구조건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업체와 설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레이시온사와 로키드 마틴사는 이미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하층부 항공 및 미사일 방어 센서 사업을 수주한 것이
딱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머지 두 개 업체는 노스럽 그러먼사와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에 위치한 DA사다. 미 육군은 현행 패트리어트 측의 레이더를 대체할 전방위 위협 탐지 레이더 도입 시기와 방법에 관해 수년간 논의 과정을 거친 뒤 지난해 초 완전히 새로운 360도 탐지 하층부 AMD 센서 개발 사업을 경쟁 입찰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더욱 느리거나 빨리 비행하고 상이하게 기동하는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면서 레이더 교체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육군 공중 미사일 방어 교차 기능팀을 맡고 있는 랜덜 맥킨타이어 준장에 따르면 미 육군은 현행 레이더보다 더욱 성능이 우수한 레이더를 조달하기 위해 사업 가속화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 레이더는 미래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 체제에 부합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 의회는 육군이 2025년까지 360도 탐지 레이더를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가속할 것을 요구했다. 맥킨타이어 준장은 육군은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현재 비용 및 기술 능력 측면에서 레이더를 더 빨리 구현하고자 할 때의 이점이 무엇인지를 업계와 함께 모색 중이라고 설명한다. 맥킨타이어 준장은 최근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육군은 궁극적으로 우수한 성능의 레이더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먼저 레이더를 배치한 뒤 조금씩 개량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360도 탐지 능력이 현재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지만 더 높은 효율성과 더 긴 탐지거리 등과 같은 주요 성능 파라미터도 우선순위에서 처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록히드 마틴사도 디펜스 뉴스에 LTAMDS 도입을 위한 기술 성숙화 및 위험 경감 단계 사업자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LTAMDS 배치를 통해 미 육군은 항공기 및 미사일의 탐지, 식별, 추적, 보고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레이시 운사도 패트리어트 레이더를 개량하는 방안보다는 새로운 레이더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업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시 운사가 개발 중인 레이더는 지속적인 360도 탐지를 위해 질화관련 기술 및 응시 방식 배열을 사용해 처음부터 다시 설계됐다고 한다. 레이시 운사는 앞으로 레이더 성능 평가 방법, 추진 일정,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해 육군과